사람이 관계에서 무너질 때는 크게 싸워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말들이 반복될 때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이야기는 사랑이 끝난 이야기라기보다 한 사람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으려고 조용히 걸어 나온 기록입니다. 화면을 끄지 않으면 계속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과 아이, 그리고 평등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식 자리는 늘 비슷했어요.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는 척을 했고, 술잔은 한 방향으로만 돌았죠. 요즘 다들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고, 그래도 버텨야죠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얼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컵 안에서 작게 났습니다. 괜히 그 소리가 귀에 남았어요. 맞은편에 앉은 선배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반 박자쯤 늦게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눈은 끝내 웃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선배, 요즘 괜찮으세요? 후배가 농담처럼 던졌고 선배는 뭐 다 그렇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늘 듣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잠시 후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같은 말도 없었고 누군가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만 남긴 채 선배는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자리가 허전해 보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엔 마음이 불편해서였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문을 닫는 순간 끊겼습니다. 선배는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배. 제가 불렀을 때 선배는 잠깐 멈췄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잠깐만. 사무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형광등 아래 책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배는 자기 자리 앞에 섰습니다. 의자를 밀어넣지도 않았고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갈색 박스를 꺼내고 책상 위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마우스패드, 키보드, 컵. 컵은 비어 있었는데 선배는 한번 흔들어 본 뒤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에는 은행 로고와 함께 굵은 글씨로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는 그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자기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필요 없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선배는 그 봉투를 상자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평가에서 빠졌어. 왜요? 선배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이라고. 그 말은 설명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사실 전달처럼 담담했어요. 선배는 상자를 닫으며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그 웃음은 누군가를 안심시키려는 웃음 같았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불법이잖아요. 제가 말하자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말로만 그렇지.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분노도 없었어요. 선배는 상자를 들고 나가다 말고 제 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너 결혼했지? 네. 애 얘기 나오면 말로만 믿지 마. 그 말만 남기고 선배는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은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기 영상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웃는 아기, 기어가는 아기, 엄마 손가락을 잡는 아기. 왔어?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 진짜 빨리 크더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잠시 후 남편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휴대폰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귀엽지? 화면 속 아기는 웃고 있었고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온 것 같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뭐가? 아이 말이야.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괜히 그게 중요해 보였어요.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사람 마음이 계속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바뀌면? 남편은 잠깐 웃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 웃음이 대화를 정리하는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상 깊어지지 않게 막는 웃음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뭐해? 정리. 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들. 메모장에는 가사, 육아, 돈 같은 단어들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남편은 그 화면을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하네.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말도 가득했습니다. 요즘 병원은 다녀봤니?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제가 되물었을 때 이미 다음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말이야, 검사. 요즘은 결혼하면 다들 먼저 하더라. 시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컵이 너무 가벼워서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너희만 안 낳는 건 좀 그렇잖아. 누군가 웃으며 말했고 다른 누군가도 웃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웃음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향한 끄덕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애 키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시누이가 말했을 때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식탁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을 뜨는 소리, 밥을 푸는 소리. 아무도 제 젓가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옆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심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끈이 한쪽만 묶인 걸 보고 다시 풀었습니다. 원래 그런 질문 자주 하시잖아.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응.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우리 얘기와는 상관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아까 질문들 다 넘기면 된다고 했잖아. 응. 그럼.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넘길 거야?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말로 정하지 말자. 남편이 힐끗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말로만 괜찮아 하지 말고.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만 한번 써보자. 쓸 필요까지 있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말이 너무 쉽게 넘어가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갔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말 대신 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일함에는 출산 육아 휴직 안내라는 제목의 회사 공지가 읽지 않은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뽑아둔 가사 육아 스케줄을 집었습니다. 오늘 말 안 하면 또 다음으로 미뤄질 것 같아서. 남편은 종이를 한번 보더니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런 얘기는 분위기 좋을 때 하자. 그 말은 대화를 연기하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어본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 위에 종이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는 평평했고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저녁 밤이 나뉘어 있었고 빈 칸과 채워진 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훑어보더니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뭐야? 퇴근하고 와서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는 거. 매일? 응. 남편은 종이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세게였습니다. 그럼 4시간은? 4시간은? 제가 그대로 되묻자 남편은 잠깐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집에 있잖아.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시간이 남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집에서는 좀 쉬고 싶지 않겠어? 남편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넌 항상 이렇게. 남편이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손익부터 계산하잖아.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생겼고 그 자국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 하자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고정금액이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비율이랑 최소치야. 남편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건 거래잖아. 그 웃음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말은 정확했습니다.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기 위한 장치야. 너무 계산적으로 들려. 계산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야.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너는 왜 항상 말을 고르듯 잠깐 멈췄다가 모든 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설정 메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도.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쓰는 돈 말고 각자 쓰는 돈을 똑같이 제한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나는 밖에서 벌잖아. 그 말은 단정적이었고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피곤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나한테 감정 풀지 마. 그 말은 조용했지만 공기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나는 내 감정 처리해줄 여유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렸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접힌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반으로 접힌 채였고 그 위에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그 말도 짧았습니다. 오늘 늦어. 알겠어. 밥 먹었어? 응. 말은 오갔지만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화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메일함에는 평가 항목 조정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있던 이름이었는데 그날은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름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공동대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자율 조정, 납입 일정 안내. 보험 앱에서는 납입 중단 시 혜택 변경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떴고 연금 계좌에는 중도 변경 시 불이익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도 다시 꺼내봤습니다. 계약 기간, 명예, 갱신 시 조건. 종이에 적힌 문장들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를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 얘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세 끝나면 생각해보자. 어디로? 애 있으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좁잖아. 그 말은 제게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포함된 문장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숫자를 넣었다가 지웠고 다시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계산기 화면이 꺼졌을 때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이 집에 오래 머무를 얼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게. 그 말 앞에는 늘 방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너는 남편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생기면 그걸로 나를 계속 막을 것 같아. 막는다는 게 뭐야? 결국 너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골랐습니다. 애를 방패로 쓰겠지. 그 말은 조심스럽게 고른 말처럼 들렸지만 이미 오래 생각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이 말이 대화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도 봐. 남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조건 달고 스케줄 만들고 돈 얘기하고 그건 아니.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시작해. 손익부터.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렸거든요. 임신했다고 해서.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갑질하지는 말자.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새벽에 깨워서 뭐 사달라 하고 기분 안 좋다고 화내고. 남편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을 봤습니다. 컵 안에는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려 하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한테 감정 풀지 마. 그 말은 이제는 익숙한 문장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는지도 모를 시선으로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 가. 뭐? 이 방향으로는. 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못 가. 남편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상황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접힌 종이를 집었습니다. 가사휴가 스케줄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에 찢지 않았습니다. 반으로, 다시 반으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협상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끝난 문장을 소리로 옮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왔을 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바닥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케줄 파일을 열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떴고 다시 눌렀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개인 소비 계정 설정을 해제했습니다. 권한 공유를 끄고 알림을 지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빨리 걷지도 천천히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지 않았고 앞에서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를 얻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상황이 꼭 이혼까지 갈 일인가? 혹은 나도 저 말 누군가에게 한 적 있지 않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사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질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